어제죠. 민주당에서 이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를 했어요. 네. 서민석 변호사와 이제 조작기소 특위,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 또 김동화 의원, 이런 민주당 의원들하고 함께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당시 이제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는데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하고 나눴던 2023년 6월 19일 통화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지금 저희가 그 음성 녹취록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듣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완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용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경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보도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 하신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르겠지만 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임대금으로 준 한 달에 뭐 2, 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뭐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왕 그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는. 네, 지금 댓글창 난리가 났는데 아니, 여러분. 저 11명 네. 갔다가 지금 7명 떨어져갖고 마음이 철렁했어요. 그러니까요. 11명이면 아빠, 엄마, 그러니까 저도 가족 저희 이렇게 다 하면 부모님, 되는데 이모 뭐 이렇게 저분들은 됩니다. 누구신데 거기서 댓글을 다시는지. 지금 이제 연락을 좀 해야 되나 싶어요. 지금 네, 옛날에 저희 이제 한 단톡방에. 30명 볼 때 그렇죠. 29명 떨어져 야 빨리 들어와라 카톡 보내버렸거든요. 단톡방에 다 올리고 막 그랬죠. 김정은 기자가 지금 오늘 PTSD 올 것 같다고. 그렇죠. 지금 약간 불안해요. 저 지금 저거 계속 숫자를 보니까. 네, 근데 유튜브 오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일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잠깐 설명을 하면 이제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약 800만 달러, 그러니까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지사의 그 방북 비용 대납한 것이고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사업, 대북 사업에 들인 돈에서 800만 달러를 이제 송금을 했는데 이걸 두고 쌍방울 그룹이 대납을 한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은 당시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돈을 쌍방울 그룹에서 대납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기소를 제3자 뇌물 사건으로 보고 기소를 했지만 이재명 당시 지사는 나와는 상관이 없고 지시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할 때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 쪽에 진술 회유를 했고 그래서 조작 기소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그 조작 기소 내용을 밝히려고 특위를 발족을 한 거고 어제 이제 서민석 당시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해서 이 내용을 공개를 한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그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제 우리가 이거 이 재판까지 유지할 말하자면 이재명 당시 지사의 지사를 주범으로 만들려면 재판까지 유지할 진술이 필요하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일단 두 가지 측면이 다 존재를 합니다. 일단 정반대, 정말 검사가 정말 설명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개혁신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화영 변호인, 그러니까 서민석 검사가 박성영 검사에게 뇌물죄 종범으로 처리해달라라는 뭐 요구를 했다라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요구의 불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을
있어야만 그 요구 사항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또 이제 정유미 검사장이라고 네. 이제 지금 검사장은 아니죠. 이 얘기한 게 뭐 이 사람은 이제 정황상 분명 주범이 있는 게 뻔한데 주범에 대해서는 죽도록 함구하면서도 자신을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고 애걸하는 피고인을 만나면 검사로서는 아니 여보세요. 주범이 있어야 종범도 있는 거지. 주범에 대해서는 진술도 안 하면서 본인을 종범으로 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종범으로 선처받고 싶으면 주범에 대해 솔직히 진술을 해야지요라고 응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쨌든 박상현 검사를 조금 옹호하는 쪽의 입장이에요. 근데 맞아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좀 앞뒤 맥락을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만 판단을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조금 맞아요. 위험해 보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 당시 통화 내용의 일부만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는 양측의 그런 해석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려면 당시 이화영 부지사는 어떤 상황이었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지사가 당시에 진술을 굉장히 오락가락 많이 바꿨습니다. 두 번 정도 바꾼 것으로 기억을 그쵸. 하는데 일단 오늘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당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좀 공개를 했어요. 네. 6월 9일부터 이 통화가 있었던 19일까지 이화영 부지사가 과연 어떻게 진술을 했느냐 놓고 보면 일단 6월 9일 날은 이제 쌍방울의 그 대납 요청도 없었고 이재명 지사와도 무관하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해요. 원래 입장이었던 거죠.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12일이죠. 네. 그러니까 전화 녹취 일주일 네. 전에는 약간 뉘앙스가 바뀌어져서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있으면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했다. 김성태 회장한테 방북 비용을 잘 처리할 걸 기대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이재명 지사에게 말했다라고 한 거죠. 명확히는 아니지만 마치 좀 보고를 한 것처럼 그 그쵸. 쌍방울 쪽에 대납을 요청한 것 같은 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일 뒤에 또 6월 15일 날 조사를 네. 받게 되는데 그때는 조금 더 확실하게 어. 김성태 회장도 이재명 지사의 방북이 자신의 대북 사업에 도움이 되니 그 비용까지 알아서 자신이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에게도 보고했다. 이렇게 한 거죠.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납과 사실 보고 여부가 그쵸. 이 사건의 네. 핵심인데 그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술을. 그래서 그 바로 다음 날 이제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네. 그 이제 쌍방울이 북한에 돈 전달한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모른다고 부인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틀 뒤에 조사에서도 뭐 또 조사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받는 네, 거야? 원래 이 사건이 조사가 엄청 많기로 유명하고 뭐 검사실에서 뭐 다 모여서 뭐 회의를 하고 막 뭐 이런 의혹까지 있죠. 그래서 또 이제 네. 그 진술을 그러니까 대납했다, 보고했다라는 거를 얘기한 다음 날 바로 그 진술을 번복하고 그리고 번복한 이틀 뒤에 다시 한번 보고 안 했다라고 네.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음. 이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에 네. 요 통화가 있었던 맞아요. 겁니다. 이제 18일 조사에서 왜냐면 굉장히 이제 이런 걸 내가 노골적으로 어떻게 지사한테 보고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대납이나 보고를 이화영 부지사가 부인을 하거든요. 그 다음 날 있었던 통화다. 그쵸. 그러면 정황상으로는 이제 검사 측에서는 이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그 원래 검찰의 그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가 바꿨기 때문에 뭔가 이제 회유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그런 목적성을 갖고 통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상으로는 이제 그렇다. 그렇죠. 근데 박상현 검사가 또 다른 말도 합니다. 통화에서. 어떤 말을 했죠? 이제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죠. 내가 뭘 틀어 막고 있고 그 이런 수사에 진술이 대해서 있어야 되고 향후 수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그쵸, 상세하게 그쵸. 얘기를 합니다. 되게 이상한 네. 이상한 부분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검사, 아까 네. 개혁신당의 주장이나 다른 네. 박상용 검사를 네. 변호하는 분들의 주장은 어쨌거나 서민석이 먼저 제안을 했으니까 네. 그 제안에 대해서 박상용은 거절의 의미로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쪽이 있지만 네. 그렇죠. 그것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서민석이 제안을 네. 먼저 했다라고 내가 지금, 손치더라도 이런 거 보죠. 이렇게 보면은 추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네.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수사들은 제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그리고 뭐 그 진술이 법정까지 유지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지 이제 뭐 공익 제보자니 뭐 보석으로 나오는 거니 추가 영장 청구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향후 수사 절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까지 얘기할 네.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에게 이런 유리한 우리가 조치를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될 수사를 좀 일부는 틀어막고 있고 네. 하고 있으니 좀 진술을 해야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쵸. 이런 취지로 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부분에 주목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답답해서 제가 전화 드렸다라는 부분. 왜 답답하냐 검사가. 네. 그치. 검사는 답답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검사가 어떤 목적이 이재명을 엮으려는 목적이 있는데 네. 이화영이 넘어왔다가 다시 가니까 그게 이제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검사가 답답함을 느낄 이유는 없다. 이재명을 넣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검사가 나는 그 생각도 들어요. 서민석 변호사를 박상현 검사가 너무 믿고 어떻게 이런 전화까지 얘기를 좀 술술술술 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그거 되게 이상한 지점이에요. 네. 이거 되게. 거의 100% 녹취할 거를 네. 알고 있었을 텐데. 정치 추적 60초님이요. 24년 4월 24일 이화영 부인 백정아 씨가 뉴스공장에서 밝힌 바로는 저 박상현과 함께 모의했던 사람이 서민석인데 지금 서민석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서 마치 자기가 공익 제보자처럼 굴고 있어요. 백정아 씨가 재판장에서 이화영 정신 차려고 말했던 그 계기가 바로 저 서민석 때문이었는데 민주당이 이런 인간을 청주시장 후보로 내고 있고 언론은 입을 닫고 있네요라고 달아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혼란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별개로 봐야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녹취록의 네. 이 녹취록의 그 내용은 이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전후 맥락도 또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걸 폭로한 서민석 변호사에 대해서도 또 별개로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6월 19일에 이런 통화를 한 뒤에 이런 통화가 있었지만 이화영 부지사는 22일에 이제 김성태 회장하고 대질 조사도 받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일관되게 이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또 그 다음 달 그 수원구치소에서 김형태 이제 당시 변호사죠. 변호인하고 만난 자리에서 내가 검찰하고 김성태 회장 압박 속에서 거짓 진술을 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진술을 번복한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 그런 태도를 진술이나 태도를 바꾼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박상현 검사는 민주당하고 이제 서민석 변호사가 이런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 뒤에 SNS에 굉장히 꽤 장문의 반박 네.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짜게 끼고 왜곡하는 것이다.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한마디 말만 떼어내야 회윤이 거래니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허위 왜곡이다. 그리고 뭐 이화영 부지사 측은 자백을 이유로 무리하게 종범 우유를 요청하였다. 이화영의 이재명 지사 관련 진술은 재판 기소에 쓰인 적이 없다. 만약 서민석 변호사의 주장대로 제가 이화영 종범 우유를 제안했다면 그 녹취를 당장 공개하기 바란다. 네, 그러니까 이거 일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왜곡이다. 빨리 당장 전체 녹취를 공개를 해라. 물론 이제 민주당은 추후에 이 녹취를 계속 공개를 내일도 깐다고 하니까요. 내일도 공개를 하고 계속 이제 공개를 할 것 같아요. 국정조사까지 이슈를 끌고 갈 생각이니까요. 근데 이 내용과 별개로 그러면 서민석 변호사는 왜 지금 이런 녹취를 공개를 했을까? 서민석 변호사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있죠. 그래서 오늘 겸공에도 네. 나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 해명을 많이 하는데 방금 직전에도 여러분들과 통화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네. 그래서 서민석 변호사한테도 물어봤어요. 네. 제가 이제 민주당을 출입하면은 잠깐만요. 김재현 기자가 통화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놨거든요. 보통 저런 식으로 통화를 합니다. 입에다가 마이크 딱 붙여놓고요. 네, 저러고 국회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통화하는데 돌려주십시오. 오늘은 화면 열심히 돌려주세요. 자, 했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 오늘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당시에 그 백정화 네. 씨,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배우자분이 네. 저번에 뭐 정신 차려도 했고 그때 당시 그 백 씨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백정화 여사라고 백정화 하시죠. 네. 씨께서 네. 이렇게 그 서민석 변호사에 대해서 저 사람이 박상용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나를 네.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을 이미 1년 전이었나요? 네. 그때부터 이미 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아는 분들은 그래서 음. 잘 아는 여권 관계자들은 박상현 검사하고 서민석 변호사하고 당시에 특수관계였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많이 의구심 어린 눈초리를 많이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요것과 그러니까 진술 회유 관련된 녹취록과 서민석이 왜 이걸 했느냐는 별개로 네.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고 많은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시원하게. 서민석 변호사한테. 근데 서민석 변호사는 일단은 박상현 검사하고 친분설에 그쵸. 거기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에 이제 검사와 변호사, 이 사건의 검사와 네. 변호사로 처음 만난 것이고 네. 그 새까만한 후배인데 아.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서민석 변호사가 판사 출신인데 박상현 검사 부인도 판사 출신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교수지만 네. 배석 판사였다. 박상현 네. 검사 부인이 그 얘기도 서민석 있었죠. 변호사가 판사 시절에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그런 특수관계다 친분이 있었다. 짬짬이하게 좋은 환경이었다는 네. 건데 왜냐면 거기에 배석 대해서는 판사는 재판장 출신한테 엄청 이제 깍듯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상현 검사의 배우자는 네. 서민석 변호사는 얼굴도 모른다. 알지도 못한다는 거고. 서민석 그리고- 변호사가 이렇게 답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도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서민석 변호사는. 그러니까 당신이 거짓말해서 이 대표가 처벌받으면 당신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다. 당신이 뭔가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해서 과중하게 처벌받으면 그것 또한 후회할 거다.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해라 라고 하고 백정화 씨가 자신에 대해서 분노했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백정화 씨가 오해를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그럴 사람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취재를 하면은 많은 분들은 뭔가 있진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여전히 많은 상황. 맞아요. 이 오해에 대해서 뭐 제가 그 당시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시에 그 관련자들한테 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서민석 변호사는 이러한 입장이고 당내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그런 입장이다. 라는 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배경 때문에 당시에 서민석 변호사의 그런 역할을 두고 의심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의구심을 갖고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권에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법률특보로 그 임명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을 때 네. 그래서 비판이 굉장히 많았던 그렇죠. 것이거든요. 서민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만약 이게 본인 말이 다 진실이라면 정말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바라고 있을 청주시장 예비 후보이다. 3년 만에 갑자기 녹취라고 나온 것 자체가 매우 수상하다. 시중에서는 심지어 당에서 공천장을 미끼로 회유 압박했을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고 수군거림까지 있다라고 성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얘기하더라고요. 네, 녹취 이런 통화가 있었는데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고 꼭 갖고 있다가 왜 이제서야 공개를 했겠냐. 자신한테 제일 유리한 상황, 공천을 받고 싶으니까, 청주시장 출마하고 싶으니까 그때 이제 당에 뭔가 이제 제공을 해주고 본인은 공천에 뭔가 유리한 요소로 받으려고, 고려를 받으려고 지금 이 시점에 공개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서민석 변호사는 이걸 내가 그동안 찾을 수가 없었다. 네, 뭐 녹취를.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주장도 네. 있죠. 본인 그런 설명도 있죠. 근데 아무튼 이 서민석 변호사의 역할을 두고는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긴 했지만 사실상 김성태 회장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그러면 이재명 지사한테는 불리한 쪽으로 진술을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 그래서 이 3자의,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 사이에 약간 그런 역할도 했다. 이재명 의혹이 지사를. 이런 의혹이 네. 있죠. 하지만 그런- 서민석 변호사는 있다는 그러지 의혹이 않았다는 있죠. 네. 것이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네. 이 사건을 두고는 여러 시각이 존재를 하고 또 지금 녹취에 또 일부만 나오고 있고 조작 기소 특위도 사실 이제 활동을 막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고 아직 국정조사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렇죠. 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을까. 음.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제작진이 15만 명 보고 있답니다. 15만 명이요? 15만 명. 감사합니다. 15만 명 여러분.
그런데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그런데 이 박상용 검사, 네. 그러니까 이것과 그냥 별도로 네. 뭐 예를 들어서 서민석 변호사,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쪽에서 먼저 이것 좀 우리 뭐 좀 형량을 낮게 우리 보석도 좀 받고 싶고 우리 공익제보자로 좀 인정도 받고 싶고 이런 유리한 쪽으로 좀 바꿔달라. 이런 먼저 요청을 했든 안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검사가 수사 중인 검사가 이 피의자 변호사한테 변호인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사 방향이나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게 맞느냐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해요. 예를 들면은 뭐 저도 이제 변호사를 몇 명 저렇게 통화를 하고 왔는데 그렇게 되게 막 친절하지 않다. 그리고 되게 수사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해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그 박상영 검사가 쓴 거에 보면 전화변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통 전화변론이 고위 그 법관 출신들이 검사들에게 이제 압력을 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전화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과 아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전화변론이거든요. 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그럴 수 있는지 그럴 가능성이 네.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자백하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깔끔하게. 깔끔하게. 자백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모르겠네요. 이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법무부에서도 이 사안을 좀 엄중하게 보고 그쵸. 있죠. 법무부에서도 이미 감찰 중인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도 좀 열심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감찰 중이라고 이제 네. 법무부 관계자가 오늘 네. 밝혔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감찰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거 그러니까 처벌감이다. 일상적으로 그 서민석 변호사랑도 통화해 봤을 때 네. 검사랑 이렇게 변호사랑 통화하는 경우가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율안이라고 수사 절차나 뭐 이런 거 맞추느라고 전화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방식으로 뭔가 목적성을 띠고 뭔가 회유하려고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느끼기에 회유하려고 전화하는 이런 뉘앙스는 없다. 이런 건 되게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변호사도 아니고 이렇게 피고인의 입장이 돼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그렇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저도 이 녹취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검사가 변호인한테 참 공손하다.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구나. 내용이 뭔지 뭐 여부를 떠나서 좀 이런 검사가 다 이런가? 사실 원래 이런가? 15일이나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했어요. 19일 날 녹취였으니까 네. 15일쯤에는 이미 만약에 그 검찰에서 그린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이 완성된 순간이 있었었잖아요. 네. 15일에 며칠 네. 전에 불과.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깨졌으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는 기자는 또 마찬가지지. 무슨 기사를 다 써놨어. 다 써놓고 요거 딱 뭐만 따면 되는 건데 그 확인만 지점에서 하면 되는데. 뭔가 안 됐으면은 막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이거는 뭐- 보니까 좀 약간 선을 넘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요거 부분 많이 넘은 것 같긴 합니다만. 하지만 뭐 의례적인 설명을 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이제 또 내일 또 나오는 거 보고 조금 네. 더 팔로우를 해서 다루는 네. 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서민석 변호사 주장이 따로 녹취록이 아직도 많다고 하니까요. 네. 내일 일단 공개되는 내용, 그 추후에 또 공개될 내용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